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너 기말고사 치고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맞죠? 쌤이 계산은 다 미리미리 하는 편이거든. 선생님 스케줄표 한번 보면 1년짜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계산은 미리미리 하는 편인데 말을 할 때는 조금 아껴서 하는 편이거든.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이래저래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정을 일단 시작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걱정하지 마라. 근데 기왕이면 나는 이래 생각을 해. 너네 학교 전문반 따로 개설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거야. 기왕이면. 네가 힘 좀 써. 근데 걔는 미적분 신청 안 했을걸요? 사실 이제 그것도 문제야. 같은 학교인데도 이제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 그럼 학교에서 그걸 다 소화해낼 선생님을 확보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방법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제 학교에서 부르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부산에서도 학교에 출강을 해요.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애기들 보러. 내 애기들 되게 좋아하거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이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애가 와서 막 매달리고 이러면 그때는 밀쳐내는 형식으로 붙잡고 막 흔든 다음에 살짝 미는 거지, 그지? 남자애들은 남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몸으로 좀 부대끼면서 이렇게 크면 애들이 좀 씩씩하게 잘 크거든. 내가 그걸 알아. 내가 그걸 알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하고 몸으로 뭔가 하는 어떤 스포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뭐 대결, 팔씨름, 닭싸움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은 애들이 그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깊은 우정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녀본 애들은 알 텐데 거기서 자기를 가르쳐준 사범님이 있으면 사범님하고 끈끈하단 말이야. 물론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세계가 따로 있을 테니까 난 그건 잘 몰라. 발레를 하면은 그 발레 선생님하고 어떤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인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세계 있겠지. 근데 그건 잘 모르겠으나 대체로 초등학교는 가보면은 여자애들이 똑 부러져요. 남자애들은 거의 병신이야. 말 시켜보면 말 우물우물해 섞고 있잖아. 그런데 너네들 그렇다고 그런 남자애들 무시하면 안 돼. 걔네들이 아직 성숙도가 여자애들보다 조금 더디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걔들이 성년이 되고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딱 시기가 되면 남자애들이 그때부터 성장 속도가 또 빨라요. 남자애들이 또 성장하는 시기가 또 다르다. 과감해지고 과단성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한번 몰입했을 때 물러서지를 않고 뭐 그런 것들이 남자애들이 딱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말 안 듣는 고등학생이지 때려야지. 지금도 그런 애들 있어요 주변에. 야 너 맞을래 말 들을래 뭐 그런 식이야. 마음속으로는 실제 때리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어쨌든지 간에 그 선택 과목 선생님들 다 확보할 수가 없을 텐데 원래 한 부분이면은 한 학년을 전체를 더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식이 되면 4명이 필요하고 막 그렇다고. 그럼 그 학교에서는 엄청난 비용 부담 발생하고 교육청에서도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교육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그걸 누가 다 감당을 하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형식이 될걸?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여기 현대고에 과목을 개설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한 과목이야.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점점이 조금씩은 있어. 뭐 한두 명, 2명, 3명. 그럼 걔네들이 그 과목들로 현대고로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학교 수만큼 선생님을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목을 많이 듣는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있죠? 그러면은 그 학교로 여기 학교 학생, 여기 학교 학생, 여기 학교 학생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할 거야. 학원 다니듯이.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 애들이 이동 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학교 일정 시간 중인데 애들이 중간에 새서 딴 데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봐봐. 광빈이는 조금 늦더라도 제 시간에는 오는 학생인데 정우, 우솔 얘들이 가방을 탁 메고 방어고를 나서면서 현대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현대고로 가는 줄 알았는데 현대고에 안 왔어. 걔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도 안 돼. 그러면 그날 당일에 이 학교 선생님들 다 깨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저 학교 선생님들 관리해야 되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 깨지고 그 사람들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학생 관리 못한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야.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생 건데 어떡할 거냐고. 그 모든 사항들의 책임을 선생님들한테 다 돌리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선생님들 파업할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우리 요거 약속만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위에 0제곱이 있으면은 이거는 1이다. 이렇게. 약속이야. 우리 약속했다. 0제곱 얼마? 1. 자, 약속했고요. 하나 더 해야 돼, 약속을. 어떤 숫자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 그러면 A의 역수를 쓰면 됩니다. A 역수. 그래서 역수가 A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약속. 이렇게. 자, 너 손 따뜻한 남자네. 연락가지고. 손잡고 싶은 남자. 따뜻한 남자. 가을 겨울용 남자. 아파서 그런 거야. 몸에서 계속 열이 나. 약 먹고 열라고, 약 먹고 열라고. 근데 내가 들으니까 그렇더라. 이게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이 병과 싸워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드러내는 징표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병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약이 병하고 대신 싸우는 거거든. 그럼 우리 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래.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약 기운이 병하고 잘 싸우는 것 같지만 내 몸이 힘을 기르는 데는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어떤 개똥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대 무슨 병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하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 오랜 세월. 그래서 뭔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제곱이 있으면은 요거는 지수 법칙에 따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제곱 되어 있는 이게 밑이거든. 통으로 밑이거든. 그 통을 역수로 뒤집으면 된다고. 통을 역수로 뒤집으면 되니까 A 제곱분의 1 이래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전부야 여기서. 그게 전부고 그 두 개를 도입을 하면 이제 지수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일 때 통틀어서 모든 정수의 범위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정수의 범위에서 지수끼리 덧셈하면 되고 지수끼리 뺄셈하면 되고 지수끼리 곱셈하면 되고 지수를 분배 법칙하면 되고. 이해되시지? 교육 내용이 오늘 너무 허접하다고 선생님을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너네 놀랄걸. 똑같은 소리 나와. 똑같은 소리 나와. 뭐니 이거?
책값을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까? 똑같은 소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A 위에 정수분의 정수꼴, 한마디로 유리수 지수를 가질 때, 정수분의 정수꼴 유리수 지수를 가질 때, 요거 n이라고 썼는데 좀 n. 그러면은 또 약속을 하나 해. 뭘 약속을 하냐면 요거 n분의 1 이게 뭐냐, 이거 약속을 하나 해. n분의 1승. 예를 들어서 A 위에 3분의 1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약속. 세제곱근 A를 의미한다. 그런 것이지. 세제곱근 A를 의미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N제곱근 A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N제곱근 A를 M개 곱한 거야. N제곱근 A를 M개 곱한 거야. 발음이 어렵네. N제곱근을 M개 곱한 거야. 그래서 N제곱근 A를 M개 곱한 거를 표현을 다르게 쓰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을 조금 바꿔봅시다. A 위에 3분의 2가 있어. 그러면 세제곱근 A제곱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원래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이는 증명의 내용이 원래 좀 있어요. 그 되게 재미없거든. 진짜 되게 재미없거든. 그래서 우선 생략. 그 부분 생략. 오늘 만약에 저기 누구야? 우리 쌍둥이 친구들 다 있었으면 내가 생략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어. 걔네들은 재밌어 하거든. 걔네들은 재밌어 할 거든.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재미가 없었어. 어지간하면 생략.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일부분은 농담으로 하는 말인 거 알죠?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맨날 진지한 말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 재미없대. 엄마 아빠가 맨날 진지하게만 말을 쓰면 한다 하면 생각해봐봐. 재밌겠는가? 나는 우리 집에서 거의 쓸데없는 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주로 나를 많이 무시하거든. 많이 무시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야 합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때로는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때로는 재밌네 이렇게도 하거든. 그러면은 한 10번 말해가지고 한 번 재밌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똑같지, 이것도. 똑같다 이거야. 이게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x하고 y가 근호 들어가는 값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2 위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위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래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x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지금 y에 해당이 되고 x, y 그 다음에 밑이 똑같으니까요. 얘 둘은 a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a를 쓰고 위에 x 더하기 y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2를 쓰고 이거 둘이 더하면 2 묶어내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의 계산이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테스트용 한번 가볼게요. 4에 3분의 1제곱 나누기 8에 2제곱 곱하기 32에
6분의 5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A 위에 B분의 C 꼴로 나타내래. 간단하게 나타내보래. 이때 A는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어때? 자, 풀이는 잠시 뒤에. 국민아,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A가 얼마야?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먼저 맞춰놔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지 싶어서. 채원이 다 했어. 자식, 바쁘네. 좀 천천히 하지. 되게 바쁘게 하네. 알았어요. 풀이에 한번 가봅시다. 4는 2의 제곱이고요. 5 위에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는데, 나누기 2의 세제곱에 이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는데 2의 5제곱에 6분의 5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밑은 전부 2로 통일을 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곱하기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 들어가고, 그 다음 나누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그렇죠, 빼기예요. 3하고 2를 곱합니다. 여기 6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6하고 6분의 5하고 5는 곱하기겠지? 그래서 더하기 6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지수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또 연산이 가능해. 6으로 통분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2에 6분의 통분하면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6분의 6 66 36 더하기 25. 그러면 계산을 하면 2에 마이너스 6분의 29 27 777 이래 되겠다. 그지? 자, 요거를 조금 더 모양을 바꿔볼까? 끝났어. 사실은 끝났는데 모양을 바꿔볼까? 2에 6분의 7승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2에 6분의 7승분의 1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근호를 사용해서 만약에 나타낸다면 똑같은 의미인데 2의 6제곱근 2의 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지. 몰라? 자, 요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거 한번 다시 가보면 2의 6분의 7제곱은 2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면은 2 곱하기 6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역수로 뒤집어 갖고 답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모양을 다양하게 바꾸는 거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수라는 과목이 지금 완전히 핵탄두야, 핵탄두.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고 신유형이 쌓이고, 그 쌓이는 걸 고3이 돼서 해도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하는데 내신 대비서에 고3 문제가 계속 신유형이 들어가서 문제 수준이 2학년이 풀기에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2학년 책이 힘들어져. 3학년이 3학년 문제 푸는 건 뭐가 문제야? 2학년이 3학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근데 그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실 조금
힘이 많이 듭니다. 학생 가르칠 때도. 2학년 학생한테 3학년 문제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들 중에서는 아예 이런 식이야.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부교재는 고3 기출문제 모음집 이걸 부교재로 선택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학교 있나? 그런 학교 있나? 고3 기출문제 모음집을 부교재로 선택해가지고 거기서만 내겠대. 거기서만 내겠대. 책이 얇긴 얇아. 뭐 이게 문제 책 두께고 해설지 두께가 이래. 문제가 이 정도인데 해설이 이렇게 더 두껍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야. 너네들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문제는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해설이 3페이지 되는 거 있지? 그렇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걸 그대로 내겠대. 숫자만 바꿔서. 그 말이 더 무서워. 거기서 숫자가 한 개만 바뀌어도 이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내는 게 하면은 그래도 답이라도 외우지. 근데 숫자를 바꾸겠대. 숫자를 바꾸면은 이건 다른 문제로 변신하는 거거든. 변신.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 공부를 해도. 그런 학교들이 몇 있어요. 부산에서는 계속 그런 학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는 어떤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보세요. 2학년 언니들, 오빠들 어찌하고 있는지. 광민아 너도 좀 알아내서 말 좀 들려도 우리 학교 2학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너네랑 교육과정이 달라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 아이들이 수학 1을 공부한단 말이야. 그게 대수야. 똑같아 책이. 이름만 바꾸고. 그러니까 좀 알아보세요. 자 여기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자.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꼴을 이용을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거 이거 같고 뒤에 거 요거 같으면 중간에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래 되잖아.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래 나와. 그럼 결과가 뭐게? a 빼기 b. 이해되세요? a 빼기 b. 이해됩니까? 합차의 곱이에요. 중간과정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의 2분의 1 전체 제곱 빼기 b의 2분의 1 전체 제곱 그게 분배 법칙. 그래서 a 빼기 b 이래 돼. 그럼 한 번 더 테스트를 가보자. a의 4분의 1 더하기 b의 4분의 1 a의 4분의 1 마이너스 b의 4분의 1 거기에다가 다시 a의 2분의 1 플러스 b의 2분의 1 뭘까요? 결과가 그래 이게 a 빼기 b야. 이게 a 빼기 b야. 먼저 앞에 거 둘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a의 4분의 1 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 제곱 이래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 계산하고 나면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 이래 돼요. 그럼 요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 똑같겠지 이거랑. 그래서 결과가 a 마이너스 b로 끝납니다.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해.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있었나요? 곱셈 공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이런 공식이 있었지. 이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수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a의 3분의 1 빼기 b의 3분의 1 곱하기 a의 3분의 2 더하기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b의 3분의 2 이건 뭐게? 이래 나온다고. 그럼 뭐야? 그렇지. 오늘의 주제 A 빼기 B다. 끝까지 한 놈만 팬다. 너한테서 너를 빼마. A 빼기 B. 오늘의 주제 A 빼기 B. 이해되고 있나? 이해되고 있잖아. 그러면 주제 한번 바꿔서 A 더하기 B가 나오게 하려면 이거 요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맞춰봐. 자, 광빈이 차례. 앞에 이거는 네가 맞추고 요거 채원이가 하자. 한번 불러보이시죠. A 플러스 플러스 B B. 뭔가 많이 허전한데? 내가 뭘 안 입었나? 허전한데? 내가 뭘 안 입었나? 허전한데? 3분의 1. 3분의 1. 자, 이제 채원이 차례. 여기. A 3분의 2 어허.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3분의 1 더하기 B 3분의 1 어허. 더하기 B 3분의 2 이야, 잘하네. 너네 둘이 힘을 합치면 세상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어울린다. 자, 계속 가볼까? 그러면 방금 낸 이 두 문제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하고 이거지? 이거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A 3분의 1 더하기 B 3분의 1 A 3분의 1 마이너스 B 3분의 1 A 3분의 2 플러스 A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2 A 3분의 2 마이너스 A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2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결과 뭐야? A 제곱 B 그렇겠지. 눈치를 이제 잘 채시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 기르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도 눈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 밖에서 내 발소리만 들어도 걔네들 어떻게 가만히 있질 않아. 아파트 밖으로 탈출하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데. 나를 맞이하러. 자, 고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셨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런 꼴이 있어.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수학상에서 본 적 있을 텐데, 예를 들어 x 더하기 x분의 1이 2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냐? 본 적 있지? 수학상에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을 뺀 것인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1이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 하나 더 가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하나요? 배웠어. 수학 성할 때 다 있었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곱하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을 뺐었어.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 공식 해가지고 외웠었어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 표현을 이거를 바꾸면은 이래 된다고. x의 2승, x의 마이너스 2승. 요거는 표현 방법을 바꾸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승 이래 돼요. 이꼴 했을 때 이꼴 하나 더. 이꼴 꼴 됐지?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값을 한번 계산하고 갈게요. 자, 요거는 얼마냐면은 4빼기니까 2. 그 다음 요거는 얼마냐면은 8 빼기 6이니까 2. 어머, 미쳤나봐.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네? 자, 그러면 이때 광빈아, 이거 니한테 맡겨도 될라나? 거절할래, 어떡할래? 요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를 활용하면 되지, 싶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거기까지 좋아. 왜 거기까지입니까? 뒤에 x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1 하면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얼마야, 광빈아? 오, 신기해. 이럴 수가. 계속이야?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x 5제곱 더하기 x 5제곱분의 1.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원아, 네가 하자. 이거는 이거하고 두 개 활용을 해야 되지 싶은데. 식만 먼저 불러볼까? x제곱 x제곱분의 1 곱하기 x세제곱분의 1에서 뭘 빼야 하나요? 식만 먼저 불러볼게. 뭘 빼야 하나요? 쉬워. 이거 분배해봐. 분배하면 뭐 나와? x5제곱분의 1 하고 플러스 x 더하기 x분의 1 나오지? 그러면 뭘 빼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을 빼면 되지. 그러면은 값이 얼마게? 맞았어. 이런 식이야. 이거 꼴의 계산 이런 거지. 이런 꼴의 계산. 근데 예전에는 이 위에 지수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제는 거꾸로 내려가. 내려가는 거 불사가야 돼. 자, 내려가는 거 한번 연습할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이 2야. 근데 우리 보고 묻기를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가 얼마인지 물어봐. 이때 단서 조항을 하나를 줘.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아니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뭐 단서를 줘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하면은 제곱을 하면 되죠. 제곱. 그러면 내가 원래 궁금했던 값을 t라 놓으면 t제곱이 되거든. 티라미슈. 여러분 배고프게 하려고 한번 말해봤고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2거든? 그럼 2랑 더해서 4거든? 자, 제곱에서 4가 되었어. 원래 숫자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원래 숫자는 제곱에서 4가 됐는데 원래 숫자는 양수니까 2겠지. 예, 그래서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2 이렇게 나와요. 매우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또 얼마일까? 물어볼 수 있지? 이때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왜 줬을까? 이게 그러면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이거 1보다 큰 수를 제곱근을 매기면 어떻게 돼? 1보다 커자고. 예를 들어서 2야. 근호를 붙여. 1보다 커자고. 그치? 그런데 그거를 역수로 뒤집은 거지. 그럼 얘 1보다 커자고. 작지? 둘이 빼.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지. 요게 양수라는 증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보다 작은 수인데 근호를 붙였어. 그러면은 1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양수지만. 이거 작겠지? 1보다 작은 수를 역수로 뒤집은 거지. 그럼 이거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1보다 작은 수에서 1보다 큰 거를 뺐으니까 음수 나오겠지? 요런 거 판단하는데 요런 거 준다고. 요런 거 판단하는데 우선은 요렇게 해서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 전체 부호는 양수일 것이다. 확인하고요. 얘를 내가 모르니까 p라고 놓자.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세요. 제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보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빼기 2로 연결이 되겠지? 그런데 얘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시작한 거지만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알겠지? 요거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둘이 빼면은 0이 나와. 그럼 p 값은 처음부터 0인 거지? 요거는 0이었던 모양이네. 아무튼 내가 하려는 얘기는 예전에는 제곱에서 키우고 그랬다면 이제는 어떻게? 근호 붙이고 줄이고 근호 붙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지수값을.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지나가시고 오늘 요거 마지막 대소비교 문제. 우선은 이런 꼴을 만드시라. 두 숫자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지수의 형태로 되도록 근호 대신에 지수의 형태로 이런 꼴로 만드시라. 예를 들어 4제곱근 4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근호를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지수꼴로 만드시라. 이런 얘기인 거죠. 3개가 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그럼 셋 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셋 다 만들면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건 요거고 세 번째는 5의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알아보셨죠? 그 다음 각 지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지수를 통일한다. 지수를 통일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6으로 통일한다는 소리네.
맞지? 요거로 통일해보자. 2에 6분의 3제곱 2에 6분의 4제곱 5에 6분의 1제곱 그런 다음 6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8 6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런 다음에 6제곱근 5다 그지? 그러면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클수록 크겠지. 루트 2하고 루트 5하고 루트 8이 있으면은 근호 안에 있는 게 클수록 큰 거 아니에요? 여기에 6제곱근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누가 제일 크냐? 1위, 2위, 3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위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답을 쓸 적에는 부등호를 사용을 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루트 2 요거보다 아이고 이게 작네. 제일 작은 거 6제곱근 5 제일 작고 그 다음은 근호 2 세제곱근 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근호를 지수를 똑같게 만들었는데 이쪽이 큰 수라면 그러면 밑이 B가 이쪽이 더 큰 게 확실하다.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똑같은 근호를 붙여도 이쪽이 더 큰 거 맞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잠깐 풀 시간 드릴까 말까 말겠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거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표 유형. 대표 유형 지금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은 뭘 하시냐? 그거 다 풀어주고 나면 20조까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초록색 요거는 원래 숙제 내는 거잖아, 그지? 세 번째로 큰 것은 요거는 마이너스 9분의 1 괜찮을까? 요거는 3분의 1 요거는 4가 되고요. 4분의 1의 역수 그러니까 4가 되지. 이거는 지수가 0이면은 항상 1이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4 니까 64 이렇게. 이때 세 번째로 큰 것은 얘가 제일 크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로 자 요거를 저런 꼴로 만들어라. 천천히 가볼게요. 세제곱근 세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세모 위에 3분의 1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 그러면 이 세모 자리가 뭐냐 했을 적에 2 곱하기 4제곱근 2에 5 이래 돼요. 이해되지? 그리고 2 곱하기 2에 4분의 5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둘이 밑이 같으므로 4분의 9 지수끼리 덧셈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지수끼리 곱셈을 해서
2의 4분의 3제곱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을 쓰려고 했는데 저 6으로 돼 있네. 잠깐만 있어봐봐. 저 6으로 만든다고. 그럼 여기를 6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는 2의 6분의 k가 돼야 된다. 그지? 요거 둘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2분의 9. 2분의 9. k는 2분의 9. 이런 거 한참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었는데. 자, 요거 2의 14제곱. 저 어떡해. 2의 14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얘는 뭐 별 도리가 없어. 그냥 4. 뒤에 있는 이거는 A. 뒤에 있는 이거도 A. 그러니까 4A 제곱하면 되겠네. 되게 쉽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거지?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광빈아, 요거 밑을 2로 고치면 되겠죠? 밑을 2로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친 거는 간단한 게 뭐죠? 그러면 이건 뭐죠? 2분의 1인데 지수를 쓰면 2에 마이너스 1제곱. 사실 계산하면 이거 2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치?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자. 요것도 다 같이 고치고요. 2 빼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거 합차 공식 쓰면은 2에 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래 되겠네. 그 다음 뒤쪽에 가봅시다. 요거 그냥 2고 요거 2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더하기인데 제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2에 2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이래 되겠지. 이걸 다시 또 더하래. 그리하면 사라지겠죠. 앞에 거 4, 중간에 이거 4, 이거 2, 그래서 답은 10. 예, 18번 문제. 그 지수 법칙 그거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쌍둥이 친구들 오면 그때 한번 하든지 할게. 그 복잡해서 두 번 하기 싫거든 나도. 귀찮거든.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거라서 귀찮거든. 자,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해주세요. 그리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6 그러면 이 값은 18 이렇게 나오겠지. 간단하지? 곱셈 공식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유리식의 성질을 좀 써주면 좋은데,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주자. a의 x제곱 a의 x제곱 똑같이 곱해주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나, 이렇게 분배하나, 이렇게 분배하나, 이렇게 분배하나, 분배 법칙을 써요. 그러면 AX하고 곱하면 뭐가 되냐? AX하고 A-X하고 곱하면 뭐가 되냐? 그거로 확인을 해야 돼. 이건 지수에 덧셈 하니까 2x 되겠지. 요거는 아마 1이 되겠네요. 지수가 0이니까. 따라서 요거들이 곱하면은 7이고요. 요거들이 곱하면 1인데 빼야 돼. 그래서 분자가 7 빼기 1이고요. 분모는 요래 둘이 곱하면 7이고 요래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이거 7 더하기 1이야. 8분의 6 약분해야 됩니다. 4분의 3으로 답을 쓰자. 요쯤 되면 이제 머리털이 살짝 빠질 준비 해야 되겠죠. 먼저 2의 x는 6이고 3의 y는 6이고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이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하면 6의 x분의 1제곱은 2고 6의 y분의 1제곱은 3이다.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걸 잘 보세요. 분수가 2개 더해져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더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좌변하고 좌변을 곱셈을 하면 돼. 자, 6의 x분의 1 곱하기 6의 y분의 1은 2 곱하기 3이고요. 지수 법칙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6이므로 이 위에 지수가 1이잖니. 따라서 답은 1입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거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대소관계를 말하세요. 맨 처음에 2의 2분의 1제곱으로 가시고 3의 4분의 1제곱으로 가시고 7의 6분의 1제곱으로 간 다음에 지수의 분모가 있는데 2, 4, 6이니까 뭘로 통일하죠? 12로 통일합니다. 그러면 2의 12분의 6제곱 3의 12분의 3제곱 7의 12분의 1제곱 2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2의 6제곱의 12분의 1제곱 3의 3제곱의 12분의 1제곱 7의 제곱의 12분의 1제곱 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밑을 계산을 해봅니다. 64의 12분의 1제곱 27의 12분의 1제곱 49의 12분의 1제곱 그 말은 얘가 크단 소리야.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얘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여기 있네. 이게 두 번째 크다. 이게 두 번째 크다. 여기 있네. 3번. 자, 문제 하나씩 풀어주세요. 앞으로 20조까지 하면 돼요.